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보험 수학 강의를 맡게 된 유종환이라고 합니다. 오창수 김경희 지음의 이 최신보험 수리학의 기초 이론 이거를 강의를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학원 강의를 처음 하니까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 생명보험 회사에 한 6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캐나다의 이제 워터루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보험 수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손해보험사 일하다가 또 한국에 와서는 뭐 장기보험, 그다음에 자동차 일반보험, 생명보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제 삼성화재와 컨설팅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를 많이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강의는 워터루에서 이제 튜토리얼 이런 강의를 한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교육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교육들 이런 부분들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험 수학을 이제 보험 계리 시험 1차에 요거를 이제 보기 위한 어떤 강좌인데, 나름대로 처음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보험 계리 실무가 요거 내가 지금 배우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얘기들도 제가 간혹 좀 해드릴 생각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하여튼 최대한 제가 시험 합격에 맞는 그런 이제 기본 개념 그리고 문제 풀이 이런 중심으로 해서 어떤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이런 보험 수학, 이제 2차 시험 가서 이제 보험 수리 이런 용어로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보험 수리 그러면은 영어로는 actuarial sci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흥미를 가지고 이쪽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한국에 유럽에서 만든 국제 회계 기준, 그거를 이제 IFRS 17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감독 또 회계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2021년도에 이제 한국의 모든 이제 종류 어떤 보험회사가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리사라는 전문 인력이 양적 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어떤 커리어의 꿈, 이렇게 직업의 꿈을 가지신 분들한테 굉장히 미래가 밝다. 대신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재미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수업을 통해서 잘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기초를 제가 다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교재는 이 최신보험 수학인데, 이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기초이론, 일반이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전체 이제 1장에서 9장까지인데, 이제 수업이 이제 8조다 보니까 아마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이제 커버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1장의 내용이 이제 입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쫓아오시는지를 보겠지만은 1장을 첫날 커버하고 2장 조금 먼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9장을 8주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5시간씩 해서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쫓아와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더 약간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제가 하여튼 잘 융통성 있게 8주 동안 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제일 처음 내용부터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할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맨 앞에 있는 이 이자론은 사실은 이제 보험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자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터루에 유학 가서 처음 들을 때 사실은 여기 이자론, 그래서 Theory of Interest, 그래서 한 학기를 다 듣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내용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 저자가 그 앞에 이게 필요하겠다라고 넣었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차피 그런 내용을 이제 한번 하시고 나서 보험 수리 아니면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워터루드에서 이제 강의 들을 때
뭐 경제학과나 아니면은 그 금융, 파이낸스 쪽 이쪽에 있는 분들도 와서 많이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저축하십니까? 아니면 뭐 적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미국이 뭐 기준금리를 올렸다. 우리도 지금 기준금리 올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자율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이자율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냥 생각했듯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를 벌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거기에 이자가 얼마가 발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좀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데피니션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이자가 요거를 이제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가요? 예, 이자, 인트레스트라고 하고 이 이자를 낳기 위해서는 내가 원금을 넣는단 말이에요. 원금 이거는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원금, 이자. 그렇게 돼서 내가 처음에 원금을 얼마 넣었을 때 일정 기간이 경과한 뭐 T라고 합시다. T라는 기간이 경과했을 때 이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걸 갖다가 일단 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자 체계로 제가 들어가겠지만은 일단 아주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T라는 기간 동안에 이 원금을 넣었을 때 이 원금에다가 이자가 얼마가 발생하는지 이거를 또 종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T라는 기간 말 기간에 전체 금액은 얼마 되는지 예? 그럼 요거는 영어로 accumulated value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요 관계를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accumulate function이라는 걸 한번 디파인을 해볼게요. accumulate이니까 이제 A라고 하고, 예? 요 A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간이 처음 투자해서 기간 T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경과됐다 그러면 T라는 시점에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종가가 얼마냐, accumulated value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원금을 투자하는 그 초기 시점인데 요거는 요 principal value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얼마가 될지는 그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르지만 요렇게 제가 이제 그 어떤 accumulate function을 제가 이제 디파인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저기에서는 이제 금액을 제가 얼마인지 이제 모른다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요거 자체를 단위 종가 함수다라고 하는 거는 1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단위니까 뭐 이게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이제 함수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1원이라는 단위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 종가 함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종가 함수, accumulated function이라고 보면 단위 종가 함수는 이제 기준이 원금이 1원일 때, 요때 거를 이제 단위 종가 함수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요 처음에 이제 종가 함수는 A라고 했지만 기호 요걸 이제 영어로 노테이션이라 그래요. 노테이션 상으로 스몰 a라고 치고 t라고 보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원금을 얼마를 딱 이제 넣었는데 t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얼마가 생겼지? 라는 거를 유닛 단위로 내가 평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금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종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가가 t라는 기간이 경과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AT가 되고. 근데 그거를 단위 함수니까 처음에 원금으로 나눠주면 이게
단위 종가 함수가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거를 만약에 뭐 이게 이제 1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요게 우리가 이제 그 정의하는 단위 종가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요 식에서 내가 A0에서 1이 아니고 뭐 K1을 내가 투자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관계에서 AT가 여기 K1 처음에 내가 투자한 원금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종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종가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내가 투자한 K라는 원금 금액에 일원인 단위 종가 함수인 A, T를 곱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의 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쭉 따라 보시면 이제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정의가 있는 거고. 근데 용어는 이제 하나 알아두시고, 그러면 한번 이 단위 종가 함수, 이거 이제 일종의 펑션인데, 이 펑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뭐 은행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복리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제 1원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있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단위 종가 함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 함수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특징을 보면은 요거는 그냥 쭉 그 금액 자체가 직선으로 쭉 가죠. 그래서 이제 뒤에 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런 형태에는 이자가 일정액이 지급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요놈은 이제 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계속 이자가 증가해요. 이자율이. 그런 식의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하나의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단식인데 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뛰고 또 올라와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되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이게 일종의 가우스 함수인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단위 종가 함수가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가다 보면은 이게 단리, 복리 이런 형태구나. 이런 건 또 특수한 형태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푸실 때는 단위 종가 함수가 일단 이제 예제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함수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개념이 그러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n 기간의 이자 양이 어마운트가 이렇게 결정이 요거를 interest n 기간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보면 요 얘기는 뭐냐면은 n-1 기간에서 n 기간 일반화시키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이자가 발생했는가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기간 여기에서의 종가에서 그죠? n-1 여기에 요 기간에 금액을 빼주면 얼마나 이자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 하나 이제 이해를 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식을 보면은 이제 요거 자체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자 금액이지만 I 시점에서의 N 시점에서의 이자율은 얼마인가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거는 약간 확대를 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N-1 시점이고 N 시점인데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
양은 IN이고 그러면 요것을 이자율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시작한 n-1 시점에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원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의 종가에서 시작한 시점에 이거를 빼면은 요 n 시점에 이자율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식을 이용하면 a n-1에 i n이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여기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K1이 됐건 100원이 됐건 100만 원이 됐건 다 여기 있으니까 다 생략이 되고 아예 단위 종가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는 단위입니다. 1원이라는 금액을 내가 투자했을 때 n-1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요거는 금액이 1일 때 그래서 단위 종가 함수 unit accumulated func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따라서 표시될 수 있는 하나의 종가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책에 있는 예제 1-1을 보면은 단위 종가 함수가 이렇게 펑션으로 표시돼요. 1 플러스 기간의 제곱 이렇게 표시된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몇 번째 해에 실이율이 30%가 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이율. 그러면 이율이 제가 I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공식을 보시면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n-1이면은 제곱이고 n인 경우에는 1 플러스 n의 제곱 1 플러스 여기는 n-1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여기 보자. 지금 요게 n제곱에 마이너스 2n이 되고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n제곱이 풀리니까 요거 지금 플러스죠.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하면은 요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n제곱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2n인데 2n으로 들어올 거고 그죠? 요게 이제 플러스 2n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된 게 그러니까 n 기간 일반적으로 표시한 그 실이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실이율이 30%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 내지는 뭐 .30 뭐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풀면 되겠죠. 네? 그럼 이거는 0.3이니까 10을 곱하면은 3이 되고 20n에 20이 될 거고 여기 10을 곱했을 때니까요. 그리고 3n 제곱에 6n에 플러스 6 되나요? 0.3 10 곱하면 3 6 3이 6 그 다음에 10 곱하면 20에 20 그러면은 3n제곱 마이너스 26n에 여기는 마이너스 14인가? 그죠? 이거는 또 숫자를 그렇죠. 20n 플러스 여기 10이 되네요. 10이 되니까 여기는 16이 되겠죠. 그럼 뭐고 이건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는 n이 되고 마이너스 8 하면 24,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걸 풀게 되면은 n이 그러니까 3분의 2는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여기 이제 n이 8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실이율 공식으로 봤을 때 요 주어진 함수 하에서 8년이 경과하면 그 연도 8년도의 실이율이 30%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요 종가 함수하고 단위 종가 함수, 그러니까 문제가 이 종가 함수가 그냥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단위 종가 함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먼저 저랑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자기가 써봐야 돼요.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이 시점하고 이 시점 사이에 이자 양이 얼마나 발생했고 요거를 이율로 따지는 게 요 금액과 요 금액과의 차이, 이거를 처음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반적인 함수가 오더라도 내가 이 개념대로 자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 주어지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요 함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단위 종가 함수를 줄 수도 있지만 종가 함수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자기가 몇 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감히 뭐 공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이거 외우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서도 자기 전에라도 그 공식이 머리에서 떠오를 수 있게 자꾸 써서 기본 개념을 일단 충실히 하면 어떤 저런 변형이 나와도 쉽게 이제 풀 수 있다. 그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 예? 지금 첫 번째는 지금 단위 종가 함수로 줬죠? 두 번째 문제도 제가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은 아까처럼 단위 종가 함수가 아니라 종가 함수가 그냥 주어져 있어요. 100 플러스 10t 플러스 t의 1.5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아까는 이거는 지금 단위 종가 함수를 줬는데 얘는 종가 함수를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금이 1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단위 종가 함수를 계산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겠지만은 원금은 얼마겠어요? 바이 데피니션을 이해하고 있다면 A 0 아니에요. 그죠? 0 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원금인 100으로 나눠 가지고 단위 종가 함수가 1 플러스 10분의 t 플러스 100분의 t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위 종가 함수를 문제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했던 그런 개념을 자기가 자꾸 이제 손으로 풀어봐서 머릿속에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변형이 나와도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초점은 절대로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물론 뭐 다들 알아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 수리적이고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용어,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일반적인 데서 특수한 형태로 가느냐라는 거를 자꾸 쓰고 이해하고 그거를 딱 이해하고 나면 어떤 변형이 와도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공식을 외웠는데 변형이 오면 왜 공식하고 안 맞지? 이렇게 되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수업은 뭐 여러분도 이제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을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변형이 와도 그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강의로 제가 2달 동안 여기에 있는 보험 수리를 커버할 거니까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혼자 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면 오셔가지고 그냥 아주 A부터 Z까지 1에서부터 100까지 하나하나 차근히 그렇게 이제 풀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와 함께 이 보험 수리를 마스터해서 계리 시험 1차 딱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